이준석 신당 얘기로 출발을 하도록 하죠. 아하. 뜨겁더라고요. 네. 이게 3만 명 당원 돌파했다 이러는데 이 정도 예상하셨습니까? 예상 못했죠. 예상 못했는데 더 재미있는 뉴스가 요 전제 갑자기 국민의힘이 그 탈당하는 그 홈페이지가 갑자기 뭐 사이트가 폐쇄됐다 그래가지고 허위사실입니다. 허위사실. 허위사실이에요? 아까 이거 뭐 이제 트래픽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거 한번 얘기 좀 당원들의 해줘봐요. 탈당 러시를 막기 위해 뭐 몰라요?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그래서 뭐 당원들이 아니, 팩스로 보내고 있다 뭐 이런 저도 얘기가 그거 있는데요. 봤는데 네. 천하람 위원장이 그런 또 공교롭다 이런 말씀도 한 걸로 봤는데 그래서 저도 확인해봤어요. 너무 공교롭긴 하잖아요. 그래서 네. 봤더니 이제 당에서 공식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네. 원래 뭐 서버 점검을 했고 그 시스템 점검. 공교롭게 네, 그때 뭐 시스템 그랬다 하더라고요. 점검을 그럼 탈당이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뭐 트래픽이 걸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시스템 모르겠어요. 점검,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저는 그 정도의 왜 정보 하필이면은 접근성이 지금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네. 국민의힘 당의 입장은 공식적으로는 시스템 점검을 하는 날이었다. 공교롭게도. 네. 네. 공교롭다는 그 거죠. 이준석 신당이 지금 당원들 뭐 3만 명 넘고 뭐 오늘이나 내일이면은 거의 뭐 4만 명 넘을 것도 같은데 기존에 정치권에서 이런 창당을 하면서 경험해봤던 사람들로서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당을 만들 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예. 그리고 돈이 많이 든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각 지역별로 발기인하고 당원 모으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오프라인으로 해야 되니까 현역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다니면서 자 여기 좀 입당 좀 해주세요, 발긴 사인 좀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품을 팔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것은 그냥 SNS에 올리고 딱 사이트 해놓으면은 자발적으로 여기 당원 가입을 하고 발긴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정치학 교과서를 새로 써야 될 정도의 획기적인 사건이죠.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만큼 지지자들의 연령층이 네.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MZ 세대들 아닌가? 아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이준석 생각도 대표가 들더라고요. 연령별로 어느 당원 분포도를 얘기를 했는데 거의 다 비슷한 수준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젊은 세력이 확 있는 것도 아니고 많아요.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골고루 분포되어 네,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젊은 20, 30대 남성 위주의 정당이 될 거다. 거기에만 지지를 받는다라는 세간의 예측과 분석이 있었는데 그 틀을 또 깨버린 거죠. 그래서 이준석 창당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당 이후에는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동의해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연락처 받는다고 했을 때 이게 결국 창당을 위한 밑그림이 아니냐 이랬거든요. 두 분 쓰신 거 맞아요? 그때도 링크를 아니 봐주셨잖아요. 6만 명이 넘었어요. 6만 명이 예. 넘었는데 그러면 지금 그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예상했을 거란 말이에요. 나 나중에 입당하자. 그러면 6만 명 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뭐 굳이 띄우는 게 아니라 전당대회 할 때도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네.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예전에 전당대회 당대표 나가면 뭐 몇 억을 써야 되느니 뭐 맞아요. 얼마를 써야 되니 말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혼자 다니고 그냥 뭐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냥 손편지 쓰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의 법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신당 만드는 분들도 다 보면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 막 모여가지고 으쌰으쌰하고 거기서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로 끝. 네. 그 다음에 확장이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약간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시간과 돈과 이런 거를 다른 방식으로 쓰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정당이 설립되면 사실은 지금까지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온라인 입당은 받긴 해요. 근데 그거는 주는 아니에요. 받긴 하는데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대부분은 지금도 우리 민주당도 다 시도의원이나 이런 지지자를 통해서 종이로 줘서 받아와요. 그 사람들이 진짜 당원이라고 생각하고 온라인에 모은 사람들은 그냥 우리 쉽게 얘기하면 뭐 강성파, 뭐 개딸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종이가 없이 전부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완전히 다른 정당이 되는 건 맞아요. 그 이선희 앵커님 보통 이제 5개 시도당에 1,000명씩 모아놓고 창당대회를 해야지 법적 예. 요건이 되거든요. 예. 그럼 기존 정당에서는 버스 대절하고 그치. 점심도 사주고 예. 뭐 차비도 좀 주고 막 이래야 거기 창당대회장에 모이는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온라인으로 입당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어디에 공고만 해놓으면 알아서 올 거예요. 자기 돈 들여가지고. 이러면은 창당 비용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창당 요건이니까 요건은 이미 충족한 셈이고 저는 김재동 되게 위원장님. 그 이준석 대표가 그 마포 갈비에서 탈당 선언문을 썼던 걸 제가 곰곰이 봤는데 그 되게 스타트업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 탈당 선언문 할 때 내가 제1당이 되겠다 이런 말 안 해요. 근데 되게 대부분의 그 신당 창당하시는 분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나는 제1당이 되겠다. 뭐 이낙연 대표도 그랬고요. 네.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압니다.
그러나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적어도 탈당 선언문 그다음에 창당 선언문을 할 때는 일당되겠다는 말은 안 했거든요. 오히려 무슨 표현을 썼냐면 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데 시간은 어쨌든 새우에게 힘을 실어준다. 시간은 새우의 편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강한 새우, 버티는 새우가 된다고 하는 건데 이준석 대표가 3만 명 정도를 넘는 순간 강한 새우로서, 그다음 버틸 수 있는 새우로서, 그 다음에 그 양 어떤 기득권에 저항해서 스타트업처럼 최소한의 먹고 살 배경들은 마련해 놓은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이준석 대표 비판을 해야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천 받으실 수 이준석 있잖아요. 나쁘죠. 이준석 나쁘지만 이준석 나쁘지만 적어도 이 어떤 스타트업 같은 면에서 굉장히 가볍게 몸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게 벤처 기업인지 어드벤처 기업인지 우리가 선거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새로운 형태의 창당 방식이다. 이건 높게 평가를 그러니까 이게 해줘야 고정 비용이 안 드는 게 스타트업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고정 비용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버틸 수 있는 힘이라는 거거든요. 시간은 새우의 편이라고 하는 얘기가 제가 앞서 그런 그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이 개혁신당은 너무 가볍거든요. 돈 드는 구조가 없어요. 예. 이준석 대표 밥 먹는 거 말고는 없어요. 밥을 많이 먹으니까. 많이 드신다. 그거 말고는 이제 회계 없으니까. 책임자 월급은 이제 줘야겠지.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거의 드는 게 없기 그만큼 때문에. 이제 기민하게 모든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몸이 그리고- 가볍기 때문에 부담도 적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저는 다른 신당보다는 창당 시점이 빠를 거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저도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하다 보면 이 수기로 작성하다 보면 오류가 반드시 생겨요. 번호가 틀린다든지 뭐 주민번호가 틀린다든지 한데 휴대폰으로 바로 온라인 가입을 하면 오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선관위에서도 이거를 뭐 오류 검증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다 휴대폰 인증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라도 창당 시점이 빨라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김준호 위원장님. 아니 저는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지역 조직 중심의 정치에서 미디어 중심 정치에 기반한 온라인 정당 이게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모범 사례를 이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국 정치사에 기록으로 남을 거다라고 보여주고 그 여의도 재건축 조합이라고 하는 그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한 유튜브 구독자 수가 한 12만 명 정도 되니까 저는 이제 뭐 12만 명까지는 안 해도 6만 명까지는 올라갈 거다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놀란 것은 이제 보니까 이제 2, 3일 만에 이 2, 3만 명이 확 왔다는 그 더 높은 지지 강도 이런 부분인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외연을 이제 다 갖췄으니까 이제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인재 영입을 거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뭐 전현직 의원들 이제 유치하는 문제에서 지역구 경쟁력 확보하는 문제, 그 다음에 비례명부에서 또 매력적인 뭐 라인업을 구성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과제로 있겠죠. 그래서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 이 부분 관련해서는 노선을 떠나서 앞으로 정치사에서 계속 좀 바뀌는 어떤 연구 터닝 대상이야. 포인트로 기록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그 토대는 쭉 있었다고 생각하고 특히 10년 동안 언론에 적극적으로 노출된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그 미디어에서의 메시지 장악 능력이나 뭐 세팅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발휘된 어떤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준석 대표는 성에 안 찰걸요?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는 왜 연결되나요? 여의도 재건축 조합 구독자는 겨우 12만밖에 4만 안 명. 돼? 겨우 실버 버튼 냈어. 내가 왜 골드 버튼이 아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것도 대단한 거다. 그래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저- 거를 예, 예. 죄송해요. 지난주에 주요 정치인들의 행보를 좀 비교 포인트로 살펴보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각 시도당 돌면서 오프라인 행사, 오프라인 당원 만남 위주로 했잖아요. 예. 근데 이준석 대표는 온라인 당원 만남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올해 총선에서 어떠한 파장으로 나타날지, 결과로 나타날지 그것도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여의도 문법을 깨는 건 맞아요. 왜 그러냐면 기존의 여의도 문법은 누가 뭐 출마를 하든지 창당을 한다든지 그러면 신호를 뭘로 보냐면 어디서 사무실 얻었느냐. 그다음에 몇 평짜리 얻었느냐. 그거 보거든요. 예. 그다음에 무슨 발기인대라든지 뭘 할 때 몇 명 왔느냐. 버스 몇 대냐. 그렇죠. 몇 대냐.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현역이 몇 명 오느냐. 이거예요. 우리 모든 언론이 그렇잖아요. 예. 현역 몇 명 오느냐. 그다음에 사람이 몇 명 동원됐느냐. 그다음에 뭐 사무실 얻었느냐 그러는데 사무실은 그냥 재건축 조합 쓴다는 거잖아요. 조직은 그냥 온라인으로 만들고 현역도
뭐 우리가 하다 보면 오겠지 뭐 이런 약간 뭐라 그럴까 어쨌든 뭐 국민의힘 잘 안 되면 오지 않겠냐 약간 느긋한 것 같아요. 그 전에 분들은 막 현역 어떻게든 모시고 와야 되는데 아니면 전직이라도 모셔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기존의 문법하고는 확실히 이제 다른 건 맞아요. 근데 저는 뭐 하여튼 저는 이제 또 한 당을 이끄는 입장에서 지금 안 그래도 질문 드릴 게 있어요. 차이가 좀 있는데 왜냐면 어쨌든 이준석 대표도 신년에 현충원에 갔어요. 네. 다 현충원에 갔어요. 근데 저희는 녹색당이랑 같이 제가 오늘 녹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녹색당이랑 같이 이제 모란공원 가서 전태일 열사, 김용균 그다음에 노회찬 의원, 임보라 목사 이렇게 참배하고 왔거든요. 그다음에 저는 그 다음날 5.18 묘지가고 세월호에 갔었는데 그래서 이게 좀 진보정당과 다른 정당의 차이다. 현충원에 가냐 모란공원에 가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프라인 뭐 온라인 얘기 하시니까 저는 꼭 그런 거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이제 저는 나머지 정당들도 그에 비해서 좀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는 아마 금태섭 의원이 좀 제일 아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본인도 나름대로 전국적 인지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젊은 층이 같이 이렇게 물론 뭐 정의당 탈당파가 좀 주류입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금태섭 전 의원을 얘기하고 싶으신 마음은 거예요? 주호영님이 더 류호정 아플 의원을 것 얘기하고 같은데요. 싶으신 요정 거예요? 의원은 뭐 아니 전 별로 뭐 얘기 더 안 꺼내고 싶어요 사실은 요정 의원. 아니 근데 질문을 반드시 드려야 할 게 이제 이준석 신당의 합류 의사를 밝힌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 시원하게 탈당을 했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제 든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김준우 위원장이 이제 류호정 의원과는 조금 상반된 행보잖아요. 네, 그 잘 하신 것 같아요 허은하 의원이. 왜냐하면 예전에 바른미래당 했을 때 김연아 의원이 아마 바로 그렇게 탈당을 안 했을걸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고 탈당 요구를 했죠. 네, 국민의힘에서도 권은희 의원이 계속 제명 요구했는데 제명 안 해줘서 맞아요. 그냥 조용히 계시고 이런 면에서 보면 허은하 의원이 되게 뭐 그런 부분에서는 잘 하신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죠. 네, 알겠습니다. 허은하 의원의 탈당 때문에 굳이 김 위원장님이 류호정 의원에 대해서 언급을 계속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뭐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고 네. 아무튼 이준석 신당의 합류 의사를 타진한 현역 의원이 이제 허은하 의원뿐만 아니라 10명이 넘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좀 취재가 된 부분이 있나요? 우리한테 보면 어떻게 해요? 저쪽 장성철 소장님 아니 얘기해요. 아니, 실장이잖아요. 네, 최측근이어서 제가 현 변호사님 아니 한번 측근 아니에요. 저한테 찾아봤는데, 잘 안 네. 알려주고요. 물론 뭐 이준석 지금 무슨 위원장이나 김철근 사무총장이나 저한테 막 보내긴 하더라고요. 입당하라고 문자를 보내던데 열어보긴 했어. 보니까 개인정보 동의가 딱 있더라고. 열어보긴 아니 하셨어요? 개인정보 동의가 딱 있더라고. 그래서 개인정보 동의하면 그 다음에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거기까지밖에 안 가는데. 저한테는 입당하라는 문자도 아, 전화도 그래요? 없던데. 안 왔어요? 오, 예. 근데 뭐 저는 이제 국민의힘 분들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히 영남에 한 뭐 50분 정도 넘어 있는데 거기에 대부분 보면은 뭐 장차관 출신 검사 출신들이 막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면 알 거예요. 아, 내가 이거 공천에서 배제되는 거 아닌가? 그럼 제일 먼저 어디다 전화하겠어요? 이준석 저 그쪽에 전화할 거 아니에요. 나 혹시 물론 그런 말은 안 하지만 평소에 그죠. 그러니까 양다리 걸쳐놔야죠. 이쪽에서 만약에 배제되거나 그러니까 경선을 하면 제가 보기에 그분들이 이길 수 있어요. 초선이든 모르지만 재선 참선하신 분들은 지역 기반이 튼튼하기 때문에 근데 경선을 안 붙여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경선을 시켜주면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경선에서 가겠지만 경선에서 배제되면 당연히 보험을 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하면 연락은 많이 갈 것 같은데 그게 진짜로 간다는 건 아니다. 내가 여기서 경선에 배제되면 예비용으로 보험 들어놓는 거지 실제로 뭐 갈 거면 벌써 갔겠죠. 전화가 온 사람은 100% 10명이 넘을 것 같은데. 아니, 저는 뭐 한 지금 영남권이 한 50분 더 되면 그중에 반 이상은 다 이렇게 정리된다고 보니까 2, 30명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에피셜인가? 아니 저는 뭐 문의는 더 많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게 선거에서 예를 들어 뭐 물론 이제 지금 아까 김대섭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이준석 신당이 뭐 자금 가지고 싸우거나 조직력 가지고 선거하는 곳은 아니니까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그래도 교섭단체 이상 돼가지고 20명 이삭 죽기가 되면 이게 규모가 다르잖아요. 예. 나오는 돈 사이즈가 다른 그렇죠. 문제고 근데 이제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보는 거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영남권에 있는 중진 분들이 내가 그래도 한 번 더 어쨌든 본선에서 포스터 붙이고 싶다. 공천이 배제됐을 때라고 하면 난 뭐 공공기관장 이런 것도 됐고 그냥 끝까지 출마할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 당연히 계시죠. 당연히 계신데 이 분들이 예를 들면 친박 연대를 안 가고 무소속 연대를 했듯이 무소속으로 그냥 내가 갈 거냐 이준석 신당으로 갈 거냐
라고 하는 것은 또 옵션이 그분들한테 하나가 있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분들이 너무 중진 이미지가 강할 경우에 이준석 신당에서도 그렇게 원치 않은 인물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랑 색깔이 좀 안 맞아. 스타트업이니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린 너무 약간 구태처럼 보여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 엄청난 가중치를 두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핵심 되는 인재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이준석, 천하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출마할 것이냐가 사실은 핵심 포인트 아니냐라고 보여져요. 그럼 이제 위원장님 말씀은 공천 이후에 뭐 이탈자들이 생겨도 그게 바로 흡수되기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것도 있고 가능성이 그 낮을 것 자체에 같다. 대해서 이준석 신당에서도 그렇게까지 막 반기지도 않을 많은 것이다. 거를 바라지도 않고 오면 오는 거고 가려서 받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지 않을까요? 지역의 출마자들이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많은 지역의 출마자를 내는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비례대표 정당 투표율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라든지 이낙연 전 대표께서 신당 만드는 게 지역에서 의미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기는 쉬워 보이진 않지만 많은 지역에 내보낼수록 비례대표 득표율이 높아져서 비례대표 의석으로 만약 20석을 얻을 수 있다? 이거는 정말 정치권 전체를 많이 바꿀 수 있는 그런 의석수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신당만으로는 수도권과 영남 지역에서는 거의 대부분 지역에 출마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낙연 신당과 만약에 선거 연대나 합당을 하게 되면은 호남과 충청권에서도 충분히 전 지역 공천이 가능하다라고 전망이 됩니다. 출마 신청자는 엄청 많다고 많아요.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고 맞아요. 그래서 그게 당원 숫자도 중요하지만 출마 의향자가 많은 것도 엄청 중요한 맞습니다. 건데 그 부분에서 이번 신당의 규모나 그런 부분이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